오늘은 IT 인사총괄이 전해드리는 개발자 면접 팁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개발을 배우지 않은 부트캠프 분들께 유용한 팁을 드리니까 잘 듣고 면접에서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제가 IT 인사총괄이자 면접관으로서 매월 수많은 개발자분들과 면접장에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3가지 면접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면접관은 어떤 사람을 좀 뽑을까? 첫 번째를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면접관은 가르쳐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스타트업 환경의 개발 환경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Node.js나 TypeScript처럼 스타트업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스택과 언어를 쓰기도 하는데, 또 이 사업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언어와 스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모셔서 개발 언어 스택을 바꿔서 새로운 그 기술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부트캠프나 이전 회사에서 그 배웠던 언어를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 이 사람을 뽑았을 때 가르쳐서 쓸 수 있는가를 보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요약을 하면은 학습 능력입니다. 얼마나 내가 평소에 다른 개발 언어나 다른 개발 스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요즘에 깃허브에 자신의 그 개발 스택이나 개발 이력들 쭉 누적하시죠? 이런 것들을 잘 꾸며 놓으세요. 그리고 이 기술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면접관들이 보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신의 그 이력이나 생각, 공부하고 있는 것을 어필해 놔서 기록으로 쌓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1인이나 여러 가지 했던 그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를 꼭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그것을 왜 그 프로젝트를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그 프로젝트 순서대로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배울 수 있는 사람, 가르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학습 능력이다. 학습 능력이라고 하면 기술 블로그나 다른 언어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 그리고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주말에 평소 개발 언어나 다른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 정도 어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1인이나 다인으로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인성을 봅니다. 인성을 어떻게 보냐? 회사마다 방법이 다양한데, 제가 있는 회사는 그 인성 검사를 보기도 하고요. 인성 검사를 보지 않는 회사들은 심층적인 그 면접 질문들을 하죠.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갈등 관리입니다. 갈등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느냐? 갈등을 겪어본 경험이 있느냐?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개발자분들께서는 대부분이 혼자 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요구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정리되고, 디자이너나 이제 UI, UX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론트 분들이 어느 정도 이 그 계획 왁구를 짜주면은, 특히 백엔드 같은 분들은 이제 몰입해서 혼자 이제 개발을 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향형인 분들이 굉장히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 그 대처를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 기획자나 다른 분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발자 성향이라는 것에 대한 회사의 우려는 있다. 그것은 너무 내향적이지 않은가? 두 번째는 너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해서 갈등을 일으키진 않는가?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기 때문에 갈등을 겪어본 경험, 관리한 경험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O와 그 기획자 혹은 디자이너와의 그런 마찰, 혹은 영업과의 마찰, 이 갈등 상황을 좀 규정하시고요. 내가 이것을 왜 갈등 상황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짧게 좀 그거의 생각을 좀 준비하시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갔는지,
결론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잘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 부분의 갈등이 있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커뮤니케이션 간의 혼란과 소통이죠. 명확하게 소통을 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갈등의 그 시초일 텐데, 그것을 문서나 언어로 겪어봤고, 그것을 정리해서 결국에는 명확하게 개발을 통해서 서로 성공했다. 이 갈등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여러분들 그 경험에서 좀 끌어오셔가지고 갈등 상황이 있었고 정확히 해결했다. 그 경험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되게 다양한 기술 스택, 언어, 모듈을 써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것을 다양하게 썼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프론트, 백엔드, 뭐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내가 써봤다를 쭉 나열한다고 해서 회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그 상황에서 왜 그 언어를 썼어요? 그 상황에서 왜 그 API를 썼어요?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대처했어요? 라고 why를 물어봅니다. 특별히 뭐 저처럼 인사 책임자나 경영자분들은 기술 스택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진 않지만 1차 실무 면접에서는 그 언어나 그 기술 스택을 왜 썼고 무엇을 배웠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언어나 스택을 내가 할 줄 안다고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Why? 왜 그것을 썼고 내가 느낀 그 장단점은 무엇이고 여기서 또 핵심은 어떤 언어든 학습할 의지가 있고 열려 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좀 제가 팁을 드리면 요즘에 개발자분들의 이력서가 거의 다 노션으로 많이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노션으로 이제 그 토글 박스를 하나씩 눌러서 그 사람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단점은 인사 담당자나 그 하이어 매니저가 그 토글 박스를 하나하나 눌러볼 시간과 여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 페이지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로 경력에 대한 사항을 쭉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성공 경험이 있었고 혹은 무엇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술, 언어와 스택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왜 배웠고 관심 있는 언어와 스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한눈에 쭉 보이게끔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의 이 이력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꼭 여러분들 노션이나 깃허브로 만들어서 인사 담당자나 실무자가 하나하나씩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좀 보면은 노션 이력서나 깃허브가 대세이고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토글박스로 되어 있는 이력서가 아니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쭉 한눈에 혹은 스크롤 몇 번 내리면 볼 수 있는 그 이력서가 가장 좋다.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그 이력서, 깃허브, 노션 이런 거는 포장지와 같아서요. 이력서를 볼 때 북북 찢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너무 그 외형에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베이스, 뭐 파이썬도 좋고요. SQL도 좋고 특히 그 AWS,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요 그 스타트업에서는 당연히 그 IT 인프라가 확실하지 않고 거의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AWS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나의 관심은 꼭 어필해 두시는 게 좋고 그것에 관련된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하나씩 꼭 도전해서 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현재 그 개발자분들이 시장에 많아요. 그래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어렵게 뽑을 수 있다는 인식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니까 여러 가지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 꼭 따서 면접에 어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 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또 개발자분들에게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면은 도메인도 되게 중요합니다. 꼭 B2C일 수도 있고 B2B일 수도 있고 요즘에 뜨는 뭐 AI나 블록체인일 수도 있는데 특히 B2C의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결국에는 그 결제 시스템 이쪽으로 많이 좀
경력이 좀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개발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그 기업이나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고, 나는 어떤 도메인에서 개발을 계속 해보고 싶은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면접장에 오시면 경영자나 인사 책임자나 면접관은 어떤 개발을 하고 싶냐? 왜 우리 산업에 이 개발에 도전을 했냐? 이것을 되게 궁금해 해요. 근데 개발자분들께서 뭐, 러스트나 고나, 이렇게 새로운 언어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걸 쓰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경영자나 면접관은 그 신기술, 신언어를 보고 회사에 오는 개발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도메인, 이 사람이 어떤 개발을 하고 싶은가, 아, 우리와 함께 오래 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면접관들이 볼 때 이 사람은 키워서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언어가 바뀌고 스택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데 가르쳐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즉 학습 능력을 본다. 그래서 학습 능력은 기술 블로그나 깃허브나 여러 가지 주말에 공부하는 것들로 어필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인성을 본다. 인성 검사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꼬리의 질문을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갈등 관리입니다. 갈등을 관리한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코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드나 기술, 언어, 모듈, 이 썼던 경험을 쭉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것을 왜 썼고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를 정리한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노션이나 깃허브의 화려한 이력서가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로 이력이 한눈에 스크롤을 내려서 쭉 확인할 수 있는 게 더 좋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AWS 등 이제 스타트업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요런 그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자격증 꼭 따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에 그리고 면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